이 보고서는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민간인들이, 그것도 70대 노인들이 전문 해커 부대를 막아냅니까? 이건 데이터 오류예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 NSA 국가안보국 분석가 출신인 제가 평생을 바쳐 설계한 보안 시스템도 뚫지 못한 중국의 최정계 해커 조직, 레드 스파이더. 그들이 다음 타깃으로 지목한 곳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는 가장 빠르지만 보안 의식은 형편없다고 알려진, 물론 제 거만한 착각이었지만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쉬운 먹잇감이다. 클릭 한 번이면 평생 모은 돈을 다 털 수 있다. 해커들은 그렇게 비웃으며 공격을 감행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건 단순한 노인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폰을 방패처럼 시민의식을 창처럼 다루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요새의 수호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저는 그날의 전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반도 국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만했던 제가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3일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인천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일종의 경멸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 닿는 곳마다 이해할 수 없는 풍경뿐이었으니까요. 공항철도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비밀번호도 없는 개방형 와이파이에 아무렇지 않게 접속해 은행 업무를 보고 있었고, 휴게소 편의점에서는 지갑도 꺼내지 않은 채 스마트폰 뒷면만 기계에 갖다 대며 물건을 사더군요. 심지어 7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노인분들조차 그 위험천만한 간편 결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 NSA에서 보안 분석가로 일하며 온갖 해킹 범죄를 목격했던 제 눈에 한국은 거대한 모래성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 말없이 운전만 하는 한국사이버수사대 자문위원 김민준 팀장을 향해 기어이 독서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팀장님, 한국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요? 보안의 제1원칙은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편리함에 미쳐서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이건 보안이 아니라 해커들에게 제발 내 돈 좀 가져가세요라고 애원하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진 건 단순한 전문가적 견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제 할머니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연금을 모두 날리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 노인들의 얼굴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확신에 차서 덧붙였습니다. 특히 저 시니어 계층은 디지털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예고된 레드 스파이더의 공격이 시작되면 장담하건대 한국 경제는 3시간 안에 마비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김 팀장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그저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여유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 한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K쇼핑의 보안 관제센터. 제 불길한 예언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온하던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이 순식간에 핏빛 경고등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오퍼레이터들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래픽 급증, 중국발 IP 우회 접속 시도 감지, 초당 5만 건, 아니 10만 건을 넘어섭니다. 방화벽 1차 저지선 푸하 걸립니다. 놈들이 작정하고 덤비고 있어요. 악명 높은 해커 조직 레드 스파이더. 그들은 시스템을 직접 파괴하는 무식한 방법 대신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는 교활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타깃은 바로 60대 이상의 고령층 회원들. 그들이 미리 탈취해둔 수만 개의 노인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동시다발적인 소액 결제를 시도하는 이른바 개미 털기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참혹하게 무너질 한국의 보안망을 지켜보며 김 팀장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세요, 팀장님. 제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놈들은 정확히 한국의 급소를 찔렀어요. 지금쯤 저 댁에 계신 어르신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트로트 방송이나 보고 계시겠죠. 자기 스마트폰에서 수십만 원씩 돈이 빠져나가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모니터 속의 트래픽 그래프는 수직 상승하고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끔찍해 참아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잃었을 때의 그 무력감이 다시 저를 덮쳐오는 것 같았죠. 이제 한국은 끝장이에요. 수습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 김 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소피아 씨, 눈을 감지 말고 똑바로 봐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니요? 다 털리고 있는 게. 어? 김 팀장의 말에 억지로 눈을 뜬 저는 모니터 하단에 실제 결제, 승인 현황 데이터를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해킹 시도 횟수와 비례해서 결제 승인 건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연애 수렴하고 있었죠. 해커들이 무려 10만 번의 로그인에 성공하고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실제 돈이 빠져나간 거는 고작 1건? 저는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를 믿을 수 없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이거 전산 오류인가요? 아니면 당신들 아예 결제 서버 코드를 뽑아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방어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 펜타곤의 방어 시스템도 이 정도의 트래픽 공격을 받으면 최소 3%의 뚫림은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0.001%의 피해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소리치자 김 팀장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서버는 아주 정상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다만 최종 승인이 안 나고 있을 뿐이죠. 로그 기록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색 글씨로 승인 거부 메시지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거부 사유 사용자 확인 불가, 거부 사유 생체, 인증 불일치, 거부 사유 이상 패턴 감지, 본인 확인 필요. 해커들은 분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결제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튕겨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노인들의 통장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도대체 한국 노인들의 스마트폰에 무슨 짓을 해놓은 거죠?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 미스터리는 김 팀장이 띄워준 현장 CCTV 화면 하나로 아주 명쾌하고도 충격적으로 풀렸습니다. 화면 속 장소는 서울의 어느 평범한 경로당. 파마머리를 한 김정순 할머니가 친구들과 10원짜리 화투를 치고 계시더군요. 그때 할머니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해커가 로그인을 시도하며 보낸 본인 인증 요청 알림이 뜬 것이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할머니는 당황해서 확인 버튼을 누를 거야. 아니면 실수로라도 승인을 해주겠지. 그것이 제가 아는 고령층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정순 할머니의 행동은 제 뒤통수를 둔기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시더니 화면을 찡그리며 1초 정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거절 버튼을 누르고 곧이어 차단까지 가차없이 실행하더군요. 그러고는 옆에 있던 친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것 봐라. 또 짱깨 놈들이 내 쌈짓돈 노리고 수작을 부리네. 얘들아, 지금 문자 오는 거 절대 누르지 마라. 링크 파란색 글씨 그거 누르면 다 털리는겨? 알제? 알지, 알아. 저번 주에 복지관에서 김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 주변 할머니들이 익숙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을 통해 시니어들에게 스파르타식 디지털 금융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금융 앱과 쇼핑몰은 파스 앱이나 지문, 인식 같은 2차 인증 없이는 1원도 송금할 수 없도록 2중 3중으로 잠겨 있었죠. 제가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라고 무시했던 한국 특유의 그 깐깐함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최첨단 방패였던 겁니다. 제대로 한 방 먹은 해커들은 이제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해킹이 통하지 않자 한국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피싱 문자를 무차별, 살포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변경한 것이죠. 엄마, 나 폰 액정 깨졌어. 급하니까 여기로 돈 좀 보내줘. 택배 주소지 오류입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수정해주세요. 미국이었다면, 아니 전 세계 어디라도 이런 문자가 수백만 건 뿌려지면 대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해커들의 이 공격은 오히려 그들의 무덤을 파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관제실의 대형 지도에 붉은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는데 그건 피해 발생 지역이 아니라 신고 접수 지역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스팸 신고가 빗발칩니다. 1초에 2,500건 데이터가 복주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단순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스팸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거의 동시에 신고 버튼을 누르자 통신사와 K쇼핑의 AI 보안 관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삼각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 국민이 거대한 레이더망이 되어 해커를 추적하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해커 IP 역추적 완료.
우회 써버뚫었습니다. 위치 확인. 중국 산둥성 칭다오 외곽 폐공장 건물입니다. 문자를 뿌린 지 고작 12분 만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5천만 국민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저는 경로당의 김정순 할머니를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 당당함의 원천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섭지 않으셨어요? 해커들이 할머니 돈을 다 빼가려 했잖아요. 저라면 공포에 질렸을 텐데. 할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마치 철없는 손녀를 달래듯 껄껄 웃으셨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우리나라는 말이야. 이상한 일 생기면 112 누르면 경찰 양반들이 3분이면 달려와. 그리고 내 자식들이 깔아준 백신 어플이 다 알아서 잡아주는데. 무슨 걱정이야? 우리나라는 도둑놈들이 발 뻗고 잘 곳이 없는 나라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신봉했던 미국의 보안은 비싼 프로그램, 최신 방화벽 같은 기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안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 밤길을 혼자 걸어도 안전한 샨 그리고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이 결합된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술만 알았지.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의 위대함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즉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인터폴 및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칭다오의 해커 조직 은신처를 급습하는 장면이 뉴스 속보로 타전되었습니다. 현장 영상은 통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놓인 어두운 오피스텔에서 중국 공안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가는 해커들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조직의 리더인 왕은 수갑을 찬 채 카메라를 향해 억울하다는 듯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 노인들은 컴맹 아니었나? 우리 데이터 분석으로는 완벽했다고.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우리를 찾아낸 거야?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던 김 팀장이 나지막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들 프로그램은 완벽했을지 몰라도 한국인들의 눈치와 위기 상황에서의 단합력은 계산에 못 넣었겠지. 한국은 국난이 닥치면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린 민족이라고. 단 한 명의 금전적 피해자도 없이 국제 거대 해커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건. 이것은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본국 NSA에 보낼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가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가장 신중하고 현명한 국민들이다. 이것은 기술을 넘어선 위대한 국민성이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다시 인천공항 출국장에 섰습니다. 3일 전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비웃음과 오만으로 바라봤던 그 풍경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하는 직장인, 키오스크 앞에서 능숙하게 주문하는 할아버지, 카페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수다를 떠는 학생들. 그 모습은 더 이상 보안 불감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믿기에 가능한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된 문명 국가의 여유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제 아이폰에 한국 기업이 만든 보안 앱과 파스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미국에 돌아가면 우리 엄마에게도 이것부터 깔아드려야겠어.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멀어집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먼 미래를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를 가진 민족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만했던 한 미국인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순 한국의 위대함과 품격.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단 1초만 할애해주세요. 당신의 그 1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이 또 하나의 신뢰를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